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 마스크 착용하실 이유 하나 더 생겼습니다. 미세먼지 많이 낍니다. 저희 서울 상암동 스튜디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도 좀 뿌여 보입니다. 수도권 비롯한 세종, 충청 지역 미세먼지 나쁨 수준 예보돼 있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했죠. 라임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한 것인데, 자, 수사 대상에 윤석열 총장 가족까지 포함시켜 윤 총장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는 여당도 야당도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했는데 표적도 이유도 여야 각각 달랐습니다. 특검 안 되면 장외투쟁 불사하겠다는 야당.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이죠. 최영두 의원과 잠시 후 얘기 나눠봅니다. 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씨를 고발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 발표하죠. 핵심은 경제성 있냐 없냐, 절차 타당했냐는 것인데 어떤 결론이든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발 새 아침에서 이런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연일 논란이 큰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해서 정관계 로비 의혹 길고 있고요. 자, 법무부가 이 와중에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 부실했다면서 특검 이거 안 되면 장외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이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감 아직 한창입니다. 어떤 사안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다란 우선에 청와대에서 청와대 대통령 행사를 이제 발주하면서 전혀 그 정당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전 비서관이죠. 의전 비서관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수주를 몰아준 이런 그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지금 정인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을 해서 지금 문화계 전반의 불공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계 불공정, 관광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분야에서는 낙하산 인사, 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도를 지나쳐서 우리 관광기금의 핵심 자원이기도 한 카지노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는 카지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카지노 회사 간부의 약 67%를 문재인 대통령 캠프 사람들로 임원을 채워서 지나친 그 낙하산 인사,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광 경쟁력을 오히려 갉아먹는 이런 실태를 제가 지적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이 지금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이시니까요. 요즘 이제 국감의 주요 쟁점인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수용했고요. 그래서 전면전에 피해가는 양상인데, 자, 이렇게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가족 비리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좀 확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마디로 본말을 전도시키고 몸통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가지를 흔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선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는 것은 지금 이 범죄와 관련된 혐의자들, 피의자들을 보면은 도저히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1조 6천억 혹은 5천억씩의 사모펀드를 모아서 어떻게 여기에 정부의 공공기관, 공기업까지도 투자를 하게 해서 막대한 투자자들한테 이게 손해를 입히게 하느냐 하는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 정도의 사모펀드를 모아서 이 정도의 사기 사건 피해를 만들기 힘든 사건입니다. 라임 자산 운용만 하더라도 투자자가 4,000명이고요.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자가 1,100명입니다. 100명인데 각각 1조 6천억, 5천억의 피해를 입은 거죠. 이건 금융사기 사건이고, 이 금융사기 사건이 이렇게 대형으로 번질 동안에 감독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왜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정부기관의 돈이 정부의 국민의 세금이죠. 이 공기업의 자금이 여기에 유입될 수 있었는지 한 것들을 다 밝혀내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초기에 이제 정부 권력층의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 했습니다. 근데 돌연 여기에 이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문제로 되는데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기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 초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부터 자신의 팔다리가 다 잘리고 인사권에서 배제되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창것을 한때 최고의 검사이자 우리 윤석열 총장이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난 2년 사이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해서 갑자기 미운털을 받고 그걸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본말을 전도하고 몸통을 감추고 가지를 흔드는 이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수사지휘권 발동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실 우리 검찰 70년사의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 검사동일 재원칙이 있는데 이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검찰총장이 수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수사의 그 경험이라든가 그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수사를 직접 맡게 하는 검찰총장이 말하자면 군으로 치면 최고대장이죠. 대장인데 이걸 지금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사동일 재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사들은 동일한 어떤 수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을 제거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동일체가 된 셈입니다. 지금 이례적인 현상이고 이거 앞으로 우리 사법사에서 두고두고 큰 치욕으로 남을 문제고 이 법치의 파괴의 날로 이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여러 차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 문제 또는 검찰총장이 이 권력의 핵심과 어떤 수사의 방향을 둘러싸고서 갈등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자른 뒤에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다 손을 떼게 하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나서는 이런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두고두고 나중에 우리 검찰에서 검찰이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킨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게. 예, 지금까지 이 라임 사태 또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네네. 지금 같은 입장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자면 만일 지금 여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당도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를 안 했다, 검찰이 뭘 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더 이상 본말을 전도하지 말고 특별검찰이란 것이 바로 특별검사가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특별검사 제도를 만든 것도 바로 민주당이고요. 지금까지 10여 차례 특별검사를 통해서 검사 스폰서 사건도 수사를 한 적이 있고 또 최순실 사건도 이렇게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했고요. 특별검사야말로 여야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법조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이런 그 검사의 비리 또 권력의 비리 또 다른 우리가 모르던 그런 진실을 밝히는 그런 최적의 도구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독립될 수 있고 중립적일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바이고 그걸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배제하면서 특별검사는 할 수가 없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옵티머스와 라임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뭐 미진했다, 또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특검이 뭐 만약에 수용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또 여당 쪽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출범하는데 한 3개월은 걸릴 것이다, 최소한. 그러면 이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여당 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사의 중립성을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중립성을 스스로 이제 의심하도록 이렇게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과는 사실 무관하고 상당 부분 많은 사건들이 무혐의로 밝혀졌거나 아무 그 없는 것으로 밝혀진 윤석열 총장의 가족에 관한 모든 루머, 의혹들을 다 몰아서 윤석열 총장을 이 수사선상에서 수사의 지휘라인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봉현인가요? 이분이 감옥에서 옥중에서 서신해서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면은 그 당사자들이 상당수는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만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제대로 수사하는 게 속도를 빨리 내지 않겠냐고 하셨다면은 그건 바로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혹은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해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완전히 윤석열 총장은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사건에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지금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라인 그리고 이 정권의 친정부적인 라인으로 다 구축되고 있다는 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수사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검찰 하루 전에 출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의 방향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수사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엄정하게 수사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이혁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 하루 전에 출국을 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범죄인 인도 절차도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지금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죄가 될 때까지 입국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초기 수사에서 이걸 놓치는 경우, 이 경우들이 다 무엇이냐? 이것들도 특별검사가 철저히 조사해야 될 사항이고요. 초동 수사를 많이 망쳐가지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 수사가 지금 그 방향이 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특별검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더구나 이제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 여기다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그 증거로 드러난 사건이 많습니다. 이 사건을 특히나 권력 관련 비리도 많고요. 지금 강기정 의원은 자신이 강기정 전 수석은 무고하다,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철저히 진실을 밝혀봐야 되고 아직까지 그것이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실명이 거론된 만큼 이 문제는 다 뜻하게 밝히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정치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장악된 검찰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이 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최영도 의원께서는 출범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검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판단이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검사를 다 이런 상황에서 해서 속도를 내고 특별검사는 또 수사 기한을 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금 여당 쪽이 아무래도 수적 우세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뭐 장외투쟁 얘기도 나오던데 야당 안에서 이것도 불사하는 게 뭐 실제로 그렇게 현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상황에서 장애투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라는 것은 원내 정당은 원내에서 이 문제를 밝히고 싸워야죠. 특별검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원내에서 여당을 설득하고 여당을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에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계속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여기 이제 필요한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침 엊그제가 부마 항쟁, 제가 자란 마산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이 독재 정권에 특히 항의해서 그 나라를 바꾼 바로 그 41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뭐였습니까? 그때 막강한 엄청난 권력의 정부와 다수의 정부 여당이 소수 야당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급기야 야당 총재까지 몰아내면서 부산과 마산의 시민이 저항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국회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마지막 협박까지 찾지 못하고 야당을 핍박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국민들의 동의 없이 국민들의 힘이 없이 장애투쟁을 하는데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애투쟁이라는 것도 방법이 지금은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장애투쟁이라는 것은 봉쇄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장애투쟁 카드는 현실적으로는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원내대표도 바로 국민의 힘, 국민의 여론이 그걸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장애투쟁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다른 주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내년 4월 재보선입니다. 뭐 이걸 또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하는데 야당 쪽에서 인물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물이야 이제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국민들이 스스로 지금 많은 분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뿐 아니라 당 외에서 오히려 이 정부나 또 우리 이 정부보다 더 잘하고 또 우리 당을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들이 쏟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국민의 여망과 우리 당내의 새로운 여망을 담을
경선은 절차를 갖추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려고 그래도 이미 지금의 경선 절차를 보면은 새로운 인물이 갑자기 그 당내의 지지를 크게 받기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미국의 대선 과정도 연구하고 또 최근에 큰 인기를 모았던 트로트 방식이라고 하는 그게 보면 작은 단위에서 어떤 실력을 검증하고 또 순위를 쌓아서 결국엔 전국 대회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 성적을 뽑는 방식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유명한 사람이 유명세로 그냥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인도 국민적 여망에 따라서 하나하나 단계를 올라가면서 밟아가는 이런 방식 같은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지도자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새 지도자, 새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공정한 절차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자,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버밀리티 회장이 5천만 원 줬다고 한 그 대상자 바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김 전 회장의 자필 편지에 등장한 인물들을 또 고발했습니다. 자, 서신에 등장하는 검사와 변호사가 나눈 얘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본인은 피해자다 이런 입장인데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기사에 많이 나온 대로 김봉현 전 회장의 그 옥중 입장문에 등장한 검사와 변호사들 고발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 누군지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변호사 A와 검사 B가 서로 공모하거나 말을 맞춰서 김봉현을 협박했거나 또는 저를 올가매려는 어떤 음모를 진행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고발장을 어제 접수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음모에 같이 얽히시는 상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떤 상황인 건지를 좀 규명하기 위해서 고발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어떤 고발하셨습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A와 검사 B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변호사 A가 수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변호사비도 받고 또 일을 봤다는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어서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고요. 뇌물죄, 즉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뇌물죄 부분은 정확하지 않아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고소가 아니라 고발하신 거 아닙니까? 네. 이쪽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지금 직권남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 직권남용의 대상이 누구냐면 김봉현 씨가 직권남용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김봉현 씨가 협박을 받았거나 허위 사실을 강요받았거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가 직접 저는 이제 사실상 저도 그 명예훼손을 당하고 피해자 이거 허위 위증을 강요받게 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떻든 저는 직접 피해자 이 사건의 직접 피해자는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A 변호사 검사 B가 왜 하필 이제 강 전 수석을 이렇게 콕 집어서 그 안에 얼건어리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지난 10월 8일 김봉현의 법정 진술, 즉 5천만 원을 이강세를 통해 줬다. 이 진술만 들었을 때는 이강세와 김봉현의 단순 사기범들의 어떤 법정 다툼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옥중 입장문까지를 듣고 보니까 검사들의 어떤 장난과 음모가 개입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저는 왜 제가 여기에 등장하지? 강기정 수석이 왜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떤 금융 사기 사건을 우리 정부의 권력 게이트로 관심을 돌려서 어떤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의 음모가 아닌가. 네. 또 그 음모 중에는 검찰 개혁을 자초시키겠다는 어떤 이런 음모도 있는 건지. 예. 그래서 분명한 우리 정부에 대한 권력 게이트로 돌리려고 하는 어떤 자들의 어떤 음모가 분명히 있다. 네. 이런 결론에 저는 좀 머물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5천만 원을 자, 이강세 전 대표를 통해서 이제 강수석께 이제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 부분은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말씀하셨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세 전 대표를 만나신 거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강세 전 대표를 7월 28일 날 한 차례 만났습니다. 예, 그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저도 이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인 만큼 왜 이럴까를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봉현 씨는 네. 자신이 횡령한 돈의 출구를 입증해야 되고 예. 이강세 씨는 만약 어떤 받은 돈이 이제 있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예. 받은 돈의 쓰임을 입증하는 서로 입증의 다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강세 씨가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네. 안음을 계속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 김봉현 씨가 왜 이걸 주장을 계속할까?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고발한 검찰 B와 변호사 A의 예. 음모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 조각 맞춤이 좀 되더라 이런 생각이고요. 예. 이강세 전 대표하고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랜만에 뭐 한 2년 전인가 뵙고 그러니까 현직일 때 제가 현직 국회의원 예. 또 이강세 현직 사장일 때쯤에 언제쯤 뵙고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번 보자는 의견이 연락이 와서 예. 청와대에 들어올 수 있냐 청와대에서 보자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에 저희들이 출근한 날 예. 일요일 오후에 만나게 된 거고 만나서 이제 뭐 오랜만에 안부도 좀 묻고 그리고 이강세 씨는 본인의 회사 무슨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다. 네네.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납니다. 예. 자, 지금 그럼 결국 이제 이강세 전 대표가 청와대 찾아왔다. 그래서 일요일에 보신 건 맞는데 네, 검찰이 GPS 기록을 좀 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 해명하시는데 이런 음모 이거를 걷어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제가 청와대에서 한 차례 만난 것은 이번에 인정한 게 아니라 예. 지금으로부터 한 4개월, 5개월 전에 이미 예. 일부 언론에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강기정이라는 이름은 밝혀있지 않습니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 예. 이강세 만났다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걸 감출 이유가 없었고요. 예. 이미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 조사가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만나서 돈을 주지를 못했다, 주기가 힘들다라는 네네. 어떤 이 상식적인 어떤 판단이 나오니까 예. 혹여라도 그러면 청와대 밖에서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예. 의구심이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가 돼서 예.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저의 GPS 기록을 네. 검증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점은 뭐 얼마든지 해야 될 일이고 그걸 저의 어떤 그 결백을 오히려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검찰의 GPS 기록을 검색해서 그 결과가 나온다면 분명히 이강세 전 대표 만나신 장소는 청와대 내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김봉현 전 회장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게 보십니까? 범죄인의 어떤 김봉현 씨의 범죄인의 법정 진술이기 때문에 예. 그건 순전히 판사가 판단해야 되고요. 예. 그걸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이건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사실은 김봉현의 진술을 100% 믿고 과장하고 가짜뉴스를 만든 건 조선일보였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5천만 원 줬다라고 할 때는 김봉현 씨의 발언을 100% 믿고 기사를 쓰다가 예. 정작 지금 다른 얘기가 옥중서신이 나오니까 조선일보나 이런 일부 언론에서는 전혀 지금 불신하는 예. 이런 이상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김봉현 씨가 이제는 뭐 옥중 서문에서 그 이제 야당 쪽 정치인들 쪽을 또 뭐 거명을 하면서 또 새로운 의혹을 다시 또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예. 네. 필요한 거라 보십니까? 일단 검찰이 불신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자기 식구 감싸기인데요. 혹여라도 야당 의원 중에 검찰 출신 야당 의원이 있어서 봐주기가 있었나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 그런 거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뭐 추 장관께서 어떤 지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그 대상을 뭐 단순히 일단 라임 사태뿐이 아니고요. 이제 윤 총장의 가족으로까지 확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했나?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배경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계된 사건은 네. 오래된 사건인데 예. 아마 수사가 더디게 가니까 네. 그 수사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말고 잘해라라는 취지의 지휘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은 검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불신받고 있는 것이 자기 사건, 자기하고 친한 사건 이런 네. 사건에 대해서 예. 봐주기, 감싸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혹여라도 윤석열 총장의 자기 사건 감싸기, 자기 관련 사건 감싸기를 예. 하지 않는가라는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의 3부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